자, 공전은 안 봐도 이건 보고 가야지 1탄입니다. 첫 번째는 총칙에 관한 건데 우선 가장 자주 나오는 기출에 온도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온도라는 것은 20도, 상온에서는 15도에서 25도, 실온은 1도에서 35도, 미온은 30도에서 40도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방사물, 방사성 물질 할 때 오염 지표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요오드와 세슘.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유해 오염 물질 기준 선정은 식품 중 유해 오염 물질의 오염도와 섭취량에 따른 인체 총 노출량, 위의 수준, 노출 점유율을 고려하여 최소량의 원칙 알랄라에 따라 설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알랄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물, 온탕, 열탕에 관한 온도 내용입니다. 찬물은 15도 이하, 온탕은 60에서 70도, 열탕은 약 100도씨의 물입니다. 그리고 물 또는 물속에서 가열한다는 가열 온도를 100도씨로 하되 물 대신 약 100도씨 증기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쓰이는 물은 다른 언급 없이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압은 15mmHg 이하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pH에 관한 건데 pH는 우선 이 중간에 중성만 외워두시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중성을 6.5에서 7.5로 중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갔을 때 1.5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은 2만큼 움직이면 됩니다. 해서 1.5를 빼면 5, 2를 빼면 3.0, 이쪽에서 1.5를 더하면 9.0, 이쪽에서 더하면 11. 그래서 이쪽이 중성이고요. 한 칸 갈 때 미,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강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보면 이쪽은 강산성, 3에서 5는 약산성, 5에서 6.5는 미산성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쪽도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미알칼리, 이쪽은 약알칼리, 11부터는 강알칼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또한 데시케이터의 건조제는 실리카겔, 이산화규소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기출인데 건조 또는 강렬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렬할 때의 전후의 칙량차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기재량의 90에서 110% 범위 내에서 취하는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 및 규경에 적용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시험 검체가 의뢰된 경우에 하나 이상 부적합이면 검체 대상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탈의색소와 보존료 산화방지제인데 보존료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료는 너무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중점적으로 소브산 그리고 안식향산 이렇게 두 가지를 외우고 갑니다. 그리고 산화방지제는 사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BHT, BHA, EDTA 정도 아니면 이렇게 3개 TBHQ까지 외우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어의 풀이입니다. 건조물은 원료를 건조하고 남은 고형물,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건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과 과립, 분말 형태를 보자면 환은 식품을 작고 둥글게 만든 것을 환이라고 하고 과립은 식품을 잔 알갱이 형태로 만든 것을 과립이라고 합니다. 분말은 입자의 크기가 과립 형태보다 작은 것입니다. 큰 순서대로 보면 환, 과립, 분말 순서입니다. 또한 유통기간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없네? 품질 유지기한은 그 적당한 보존 방법
의거하여 보존하였을 때 그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품질 유지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온도를 또 다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은 0에서 10도씨를 냉장이라고 하고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 그리고 차고 어두운 곳 냉암소는 0에서 15도씨의 빛이 차단된 장소를 차고 어두운 곳 또는 냉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과 냉동할 때 온도를 측정하는 값은 내부 온도 중 가장 높은 값을 기본 값으로 합니다. 살균과 멸균의 의미의 차이인데, 살균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이고, 멸균은 미생물의 영양세포뿐만 아니라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멸균이라고 합니다. 초임계 추출은 임계의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의 상태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식품 원료 또는 식품으로부터 식용성분을 추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식품조사 처리입니다. 방사선 할 때 식품조사 처리인데, 식품 등의 발화 억제, 살균, 살충, 속도 조절을 목적으로 감마선 또는 전자선 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을 식품조사 처리라고 합니다. 다음, 장기간 보존식품 의미입니다. 장기간 유통 또는 보존이 가능하도록 제조, 가공된 병조림 식품, 통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 식품을 장기 보존 식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입니다. 지금 정지시키셔서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은 자주 나오는 우유 살균법에 대한 거를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원유는 이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 공정과 유지방구의 입자를 미세화하기 위한 균질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유가공품의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인데, 저온 장시간 살균법은 63도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2도에서 75도씨, 15초 내지 20초간, 초고온 순간 처리법은 130, 150도에서 0.5초 내지 5초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균 제품은 살균 즉시 10도씨 이하로 냉각해야 하며, 멸균 제품은 멸균한 용기 또는 포장에 무균 공정으로 충전, 포장해야 합니다. 식품 중 살균 제품은 중심 온도를 63도씨 이상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면 되고, 멸균 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 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도 이상에서 4분 이상 하여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어류와 육류에 대한 내용인데, 돼지고기는 도살 후 24시간 이내에 5도씨 이하로 냉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원료육의 정형이나 냉동 원료육의 해동은 고기 중심부 온도가 10도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육 가공품 및 포장육의 작업장 실내 온도는 15도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어류의 육질 이외의 부분은 비가식 부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중심부 온도를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냉동 수산물을 물에 담가 해동하는 경우 21도씨 이하에서 위생적으로 해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조사 처리 기준인데요. 이용할 수 있는 선종은 감마선, 전자선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마선 방출 선원은 코발트 60입니다. 품목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조금 적어놓은 걸 보면 감자, 양파, 마늘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 중에 기출로 한 문제 제출된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은 발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0.15 이하입니다. 밤은 살충, 발화 억제를 목표로 0.25 이하입니다. 버섯은 살충, 속도 조절을 위한 것으로 1 이하이며, 남분, 곡류, 두류, 전분은 살균, 살충, 살균으로 5 이하입니다. 또한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볼 것은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입니다.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은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제조 가공 기준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액상 제품은 멸균 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는 제외입니다.
꿀 또는 단풍 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1.5%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타르색소, 사카린, 나트륨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영유아 섭취 대상 말고 레토르트 식품인데, 레토르트 식품에는 보존료와 타르색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급식업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업소는 세척, 조리,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안 됩니다. 얼음은 세균수 1000/ml 이하로 나와야 하며 대장균 및 살모넬라는 250ml당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사용 중인 튀김용 유지 상가는 3.0 이하,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찬 음식은 10도씨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도씨 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한 완제품 관리 규정은 28도씨 이하의 경우 조리 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섭취 완료해야 하며 60도 이상을 유지했을 경우 조리 후 5시간 이내 섭취 완료하여야 합니다. 풍온을 5도씨 이하로 유지했을 경우 조리 후 24시간 이내 섭취 완료하여야 합니다. 조리한 식품은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봉지에 매회 1회분 분량을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꼭 보고 가야 할 것은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1회차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혹시나 몰라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열량은 저라고 강조 표시할 수 있는 것은 100g당 40칼로리 미만, 100ml당 20칼로리 미만입니다. g과 ml에 따른 수치가 다른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는 100ml당 4칼로리 미만일 때 무열량이라고 합니다. 지방은 저와 무 표시가 있는데 저는 100g당 3 미만 또는 100ml당 1.5 미만입니다. 얘도 ml와 g에 대한 게 다르니까 따로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에 대한 것은 100g, 100ml당 0.5 미만일 때 무지방이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트랜스 지방은 100g당 0.5 미만일 때, 콜레스테롤의 저는 100g당 20mg 미만 또는 식품 미리랑 그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류 100g당 또는 식품 100ml당 0.5g 미만일 때, 나트륨은 100g당 120mg 미만일 때, 무는 기준이 갑자기 낮아졌죠? 5mg 미만일 때, 그리고 나트륨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나트륨이 120 이상이면 10에 가까운 수치로 130, 140 이렇게 표기를 하고 120보다 미칠 때는 5g 단위로 5mg 단위로 해서 115, 110 이렇게 표기한다고 합니다. 기출에 있었던 문제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식품 100g당 3g 이상 또는 100칼로리당 1.5g 이상일 때, 단위가 조금 애매해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우선 안 나올 것 같아서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출에 나왔던 나트륨 얘기할 때 말했던 건데 뒷페이지에서 바로 나오네요. 열량은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5칼로리 단위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열량은 5칼로리 미만일 때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탄수화물은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고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표시 가능하며 0.5 미만은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단백질은 1g 미만은 1g 미만, 0.5는 동일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0.5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단 트랜스 지방은 0.5g 미만일 경우 0.5g 미만. 이것도 기출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0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식용 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나트륨은 아까 앞에서 본 건데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5mg 이상은
5mg 이상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ml 단위로, 120mg 초과 시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한다는 내용이었고, 5mg 미만은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비타민 무기질 파트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 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1회 제공량이고 탄수화물은 이만큼, 당류, 에리스리톨,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부분이 있습니다. 열량 계산할 때 탄수화물은 4, 단백질 4, 지방 9, 알코올 7, 유기산 3, 당 알코올은 2.4, 에리스리톨은 0, 식이섬유는 2로 계산하여 열량 계산함에 있어서 탄수화물에 식이섬유와 에리스리톨을 따로 빼서 계산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2, 에리스리톨 함량 0, 단백질 함량 5에서 4, 지방 함량 9는 이게 열량으로 나와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271칼로리가 됩니다.